2025년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총 37조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추가 3조 8,70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총 부채가 41조 달러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기 위해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미국 증시 전체의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상장된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은 약 58조 달러 수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주식시장 전체 자산 규모의 약 70%를 초과한 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은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여전히 5,800선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은 불안보다는 반등 기대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수치보다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수치상으로는 위기이지만 정작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견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무감각의 평온입니다. 금융위기나 국가 신용위기와 같은 충격은 대개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쌓이다가 시장이 모두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예기치 않은 형태로 폭발하곤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실제로 미국 경제의 내부에서는 다양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의 부채 구조, 신용 등급 하락, 금융 리더들의 경고, 그리고 시장 낙관주의에 대한 구조적 비판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부채가 41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그 부채를 둘러싼 신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들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부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분석. 신용등급은 국가가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확률만을 평가하지만 미국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갚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다. 달리오의 말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돈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통한 은밀한 채무 조정이며 전통적인 채권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 시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인플레이션, 자산 고평가, 지정학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시장은 언제나 회복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다이먼은 특히 최근 시장이 보여준 반응을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이라 평가했습니다. 4월에 10% 하락한 뒤 다시 10% 상승한 것을 보며 투자자들이 진정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단기 반등에 취해 장기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의 분석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위험을 모르고 있다. 부채가 많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부채를 둘러싼 신뢰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감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단순한 채무국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의 중심에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파급력은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신용등급 하향과 금융 리더들의 경고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본질적 위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1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50%가 넘는데도 멀쩡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반론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부채 구조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내수 중심, 자국민 중심의 부채 구조. 일본의 국가 부채는 대부분 일본 내 금융기관과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자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이고 그로 인해 채권 발행과 이자 지급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처럼 내부 소화형 부채는 외부 신뢰가 약해져도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일본은 30년 이상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높은 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낮았고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부채의 파괴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일본은 최근 해외 순자산 1위 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자국 내 고령화, 엔화 약세, 외환 보유고 감소 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 역시 구조적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신뢰 기반의 부채 구조. 반면 미국은 근본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부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약 30%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가 핵심 채권 보유국입니다. 즉, 미국의 부채는 글로벌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성립된 구조입니다. 이 신뢰는 달러에 대한 신뢰, 미국 경제의 안정성, 정책 예측 가능성, 민주주의의 견고함 등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정 적자 확대, 정책 불확실성, 정치적 분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겹칠 경우 이 신뢰는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미국의 경우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 자본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민 중심의 일본과 달리 달러와 국채를 떠받치는 투자자들이 외부에 있다면 그들이 등을 돌릴 때 시장은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리스크는 수치가 아니라 심리. 따라서 미국의 문제는 단순히 부채 총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부채를 지탱하는 신뢰의 구조가 흔들릴 경우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을 최후의 안전 자산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이 가장 먼저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미국이 직면한 부채 문제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2025년 4월 미국 증시는 한 차례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직후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S&P 500은 단기간에 10% 가까이 회복되었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됐다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 위기를 덮어버린 착시에 가까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이 구조적 리스크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 시장이 너무 안일하다.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발언에서 시장이 10% 빠졌다가 다시 10% 오른 걸 보고 안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플레이션, 지정학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자산 고평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낙관론이 실제 경제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단기 반등은 구조적 위기를 가리지 못한다. 시장은 회복했지만 경제는 더 취약해졌다. 부채는 늘었고 감세는 집행되었으며 재정 적자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낮아졌고 채권 금리는 불안정하게 출렁였습니다. 관세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공급망과 수입 물가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정은 끝났다는 식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리스크에 익숙해진 결과일 뿐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이미 지나간 일로 간주하며 위기에 무감각해지는 태도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일종의 정서적 둔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반등이 위기를 해결했다고 착각하고 상승장이 언제든 재개될 거라 믿는 낙관주의는 과거의 학습 효과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의 위기를 막아줄 방패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자체가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심리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4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역사상 최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 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주요 주가 지수는 여전히 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4월의 급락마저도 이제 지나간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신용 등급은 이미 하향되었고 글로벌 금융 리더들은 연이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되지 않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 정책의 일관성 부재, 부채 확장, 대외 신뢰 약화, 이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다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충격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낙관이 아니라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평온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진 것인지부터 되짚어야 할 시점입니다. 부채는 언제나 문제였지만 부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순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